명품 구입 의혹에 대해서 MB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황수연 앵커가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를 건네받은 당시 제2부속실장 등 관계자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방미 때 무슨 명품 쇼핑을 하겠느냐며 해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현직 대통령 간의 정면 충돌 후폭풍이 참 거셉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계속 함께해 주고요. 박상훈 소장,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 박홍근 의원의 얘기부터 해보면 오늘 오전에 또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장입니다만 3,4천만 원을 썼다. 명품 구입에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희중 전 이제 제1부속실장이 이런 얘기를 검찰에 가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전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2011년도에 이제 국빈 방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그때 특활비 1억 원을 달러로 교환해서 제2부속실장한테 건넸고 그 돈이 김윤옥 여사가 나갈 때 일종의 이제 미국 가가지고 명품 쇼핑을 하는데 한 3,4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이게 이제 얘기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근데 뭐 검찰 쪽에서는 이거는 뭐 확인을 해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한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사실은 좀 시끄러운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가 일종의 검찰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고 또 이런 얘기가 일종의 이제 그 이전 대통령 측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조금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일종의 모욕감을 줬다고 하는 측면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검찰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그런데 송영길 의원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김희중 전 실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이 명품 구입 관련 문제가 하나씩 밝혀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분노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싸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박홍근 의원,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이른바 명품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저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이른바 논두렁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 개입됐다라고 얘기했고 뭐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굉장히 분노한 것이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어떤 자살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이 망신 주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이 문제를 이른바 그 1억 원 달러로 바꿨고 그다음에 명품백을 김윤옥 여사가 구입했다는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문제는 정치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국정 1호 아젠다의 구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박홍근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정치보복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인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검찰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며칠 전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검찰 내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현 검찰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다음에 불편부당하게 만질 것인가라는 엄청난 숙제를 지금 안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온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검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 여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이 두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2007년에 대선 이제 치르기 당시에 김윤옥 여사 건에서 명품 의혹이 하나 더 있었는데 당시에도 지금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의원이 제기를 했다. 근데 그 명품이 시계가 사실 명품이 아니었던 걸로 하고 뭐 그런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7월 이제 경선 때였는데요. 한나라당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그 김윤옥 여사 당시 이제 경선 후보 부인이 되는 거죠. 저 시계가 뭐 1,5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게 국산 로만손 시계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서 고소도 당했었는데 글쎄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명품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선 때 그 정동영 의원 그 당시에는 또 민주당의 후보였죠. 그 측에서 제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요. 이번에 지금 이 뭐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아마 뭐 핸드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당시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서 뭐 구입할 기회나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그 의혹 제기를 한다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이 명품 구입 관련해서는 허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만일 허위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연결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게 논두렁 시계하고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같은 모양새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결국은 정치보복 이런 얘기에 빌미를 계속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중으로 이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예정이란 말씀 해주셨잖아요. 일단 명예훼손 자체는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 사실이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 고소한 측에서는 우리는 이걸 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실한 사실이라는 거는 지금 박홍근 의원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설사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를 사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는 이제 이후에 뭐 검찰 수사나 이제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근데 저거는 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진술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 큰 다툼 없이 허위 사실이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속보 하나 보실까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그러니까 여기서 쭉 얘기하는 이제 특활비를 그렇네요.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특히 이제 MB 정권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영상이나 이제 다시 추가 보도가 있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근간이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특히 김희동 조사의 명품 구입 의혹에 나온 겁니다. 이 근간은 이 인물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사 받고 드려야죠.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대통령께 한 말씀 하실만 좀 없습니까? 이번 주 내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김희중 전 실장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 김성현 평론가. 이제 그 실형을 살고 출소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으려 했는데 이제 면담이 수차례나 거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거의 절연 상태로 간 다음에 지금 이제 본인이 이 전 대통령하고 함께 있었던 일들을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요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1억 8천만 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월이 그 선고가 돼서 결국 이제 복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죠. 근데 그 김희중 전 실장은 사면을 받을 것을 아마 그 생각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출소하기 한 달 전쯤에
부인이 생활교를 겪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서운하게 했다. 직접 찾아오지도 않고 뭐 화환을 보내지도 않았다.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죠. 출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한 3차례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서운함을 갖게 됐고 지금 이제 그 서운함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을 진술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뭐 정리를 해매면 일단 기대했던 사면도 안 됐고요. 그 복역 중에 부인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문도 오지 않았고 출소 후에 찾아갔는데 면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김 전 실장을 두고 뭐 MB의 집사다, MB의 달력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붙는데 배신감이 상당했겠다. 이런 건 일반인들 생각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불거지기 전부터 이제 뭐 주로 정치권 관계자들이 이제 소주 한 잔 나눌 때는 김희중 실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던 것이고 또 상당히 좀 어렵게 된 상황인데 이제 MB가 너무 좀 야박하게 대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 김희중 실장이 스모킹건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고 이것이 MB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뭐 틀림없이 그런 건 있겠죠. 있지만 이 김희중 실장의 문제, 김희중 실장과 MB와의 관계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와대와 MB와의 어떤 갈등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MB를 소환해서 검찰이 이제 포토라인을 세워야 된다고 결심한다면 김희중 실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억 원 플러스 뭐 한 3억 원 정도의 것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희중 실장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MB의 어떤 부덕함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MB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흐름상 봤을 때 이 김희중 실장의 진술만으로 MB를 소환할 수 있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핵심 당사자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MB 수사정국에서 이분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희중 전 실장 얘기 바로 여쭤볼게요. 세간의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혹은 오늘 김 전 실장과 따로 연락을 또 하셨습니까? 연락은 안 하고요. 그때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고 또 연락할 필요도 없죠. 뭐 우리는 그냥 이신전심으로 그냥 서로 통한다고 생각해요. 이신전심이요? 예. 네. 의원님 뭐 말씀처럼 한 닷새 전쯤에 이제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 받은 뒤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김 전 실장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들으셨을 때는 딱 어떤 심리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은 장모님이 키우고 있고 아하. 또 생활도 넉넉하지 않고 또 이미 아이들 어렸을 때 상처를 줬잖아요, 한번. 예.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겠어요. 자기가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고가 좀 있다는 보도도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못난 아빠가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혹시 정 전 의원님이 들으셨을 땐 추가 폭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는 안 들리셨는지요? 근데 왜 그걸 폭로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물어보고 대답하면 그걸 꼭 폭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왜 폭로입니까? 단어를 좀 정정하면 그럼 추가 증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의 능력이 달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두 사람 똑같은 사안인데 두 사람은 영장 치고에 구속됐고 한 사람은 영장도 안 치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MB 측은 이제 깜짝 놀랐을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예. 이 지근거리에서 좀 지켜보셨었잖아요. 김희중 전 실장 저희가 뭐 많이 했는데 제일 잘하시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깨끗한 사람이고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입도 무겁고요. 화도 낸 적이 없고. 근데 MB한테 이제 직언을 잘하죠. 그래가지고 MB가 이제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면은 그냥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그만두고. 그러면 이제 MB는 또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들이 그냥 뭐 빨리 나오라 해갖고 이제 억지로 나오면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을 하고 이제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신 있는 친구고 아주 저 순수한 친구죠. 예.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김 전 실장을 두고 청렴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뭐 기자들도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김 전 실장이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실형까지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생활고가 있다. 앞뒤가 잘 안 맞네.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살다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를 한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은 거고 예. 그 돈은 다 추징 당한 거죠. 그 돈을 갖고 있겠어요. 예. 예. 근데 저 어제 뭐 정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김희중 전 시장이 뭐 아픈 좀 기억이 나면 저 부인상을 당했을 때 MB 정부 측 인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호 전 의원이 아니다 우리는 할 도리 다 했고 문상도 갖고 뭐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잘 내용도 몰라요.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희준 전 실장이 이 어찌됐건 이렇게 증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이제는 진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로로 우리가 그냥 충분히 해석. 아니 자기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 안 하면 예. 자기가 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MB를 위해서 MB는 자기를 전혀 뭐 인정을 안 해주고 개무시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뭐 의원님 뭐 지금 뭐 말씀처럼 김 전 실장이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뭐 소상하게 진술을 하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후폭풍으로 김은옥 여사의 명품 구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가서 이제 박홍근 의원의 주장처럼 뭐 명품을 3, 4천만 원짜리 구입했다 이런 것과는 정전 의원님이 MB 정부 시절에 그때 보셨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법적으로 아마 좀 위험할 거예요.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MB 측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소할 만하죠. 그거는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예. 예. 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MB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뭘까요? 뭐 정체가요? 그 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파일을 공개한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그렇다고 또 파일을 공개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별 효과도 없을 건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다 예. 묻혀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꺼낸다고 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뭐 설사 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막판에 오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가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대통령답게 의연하게 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정 의원님 그럼 저희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자 보면 이제 상황을 바꾸기는 좀 어렵게 됐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조만간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권이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권력이 그렇게 목표를 하는데 뭐 못 말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예. 그 정치보복에 대한 정치보복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예. 정치 보복, 그러니까 이게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사실 대통령은 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들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은 소총을 든 건데 예. 거의 같이 대응을 하면은 같은 급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분노했다는 거는 대통령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해라 그러면 되지 그걸 분노를 합니까? 문 대통령의 어제 그 초강경 대응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군요. 이게 같은 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희중 전 실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김희중 전 실장 얘기도 있고.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 특별 사면 뭐 그걸 기대했었는데 뭐 배신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데 예.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게요. 이 김희중 실장이 그 지금 정도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한테 뭐 이렇게 척을 지고 뭐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냥 순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언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뭐 출근도 안 하고 버티다가 또 주변에서 좀 이렇게 뭐 다리를 놔주고 좀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또 와서 출근하고 예.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또 대하면서 지내고 한 것이 이게 이제 출소 이후에는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희중 실장은 성격이 또 이렇게 넉살 좋은 성격이 절대 아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12년 저 7월에 저 저축은행에서의 돈 그 받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두 사람만의 특별한 그 한 20년의 그 관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사면은 2013년 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뭐 그 측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었죠. 예. 근데 이 1월에 사면이 있을 때는 12월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사면이 뭐 하루아침에 그 사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부터 상신이 올라오고 이런 쭉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김희중 전 실장이 당시에는 법무부에서 이제 그 사면 절차를 진행할 때 그 확정이 안 됐어요. 형이 확정이 안 돼서 이 사면 대상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사면 대상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기 때문에 뭐 예. 그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면을 바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해줬다? 그런 보도는 그 전후 관계가 그 절차상 잘못된 보도입니다. 정돈 전 의원 얘기 하나 정리를 하자면 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품은 솔직히 좀 너무 나갔고 본인이 봐도 MB 영부인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김혜중 전 실장 빈소에 MB 정부 측 인사들이 하나도 찾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이재호 의원이 반박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 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가 얘기도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김희중 실장이 이제 구속돼 있다가 이제 그 특별 휴가를 받고 나온 거였는데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조문을 했고요. 예. 다 뭐 이렇게 벽을 듣고 쌓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후에 또 만기 출소해서는 또 뭐 그 그렇군요. 지근거리 있던 사람들도 알고요. 이게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차원 숲이 있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박홍근 의원이나 이 문제에서 명품백으로 이제 몰고 가는 심리적 기전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지만 예. 이게 지금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성명서와 분노로 지금 크게 충돌하는 국면에서 기본적으로 뭐 명품백 근거가 불확실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MB를 망신 주게 한다면 이 사안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 아젠다가 뭐죠? 적폐청산 아닙니까? 예. 그 적폐청산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 상황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면 MB가 얘기하듯이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스스로가 걸려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분노, 그다음에 여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명품백 문제는 이 드리블 자체가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국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MB가 국민적 지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거와 무관하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검찰에 소환한다는 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가져올 우리 국익 전체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뭐 단순히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망신 중으로서 뭐 쾌감을 얻는다라고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 측면을 민주당 의원들도 좀 깊게 생각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는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 돌아와 보면 말씀처럼 3분 성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꽝 하고 부딪혔잖아요. 이 분노 발언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좀 숨어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정두원 전 의원도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억울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은 많겠지만 본인의 입장을 일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사건건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에 밀려가거나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금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더 수사가 진행되는지, 또 본인들이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 검찰의 칼날이 겨녀오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뭐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성명서 발표할 때 세부적인 어떤 혐의와 관련돼서 또 의혹과 관련돼서는 일절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혐의를 소명했다가 나중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그 얘기를 했다가 그게 오히려 나중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응을 전혀 안 하진 않을 거고 어떤 상황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 대응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